아마도 이제 여기서 제가 이 문화라는 개념을 쓸 때 그 문화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는 또 사실 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일단 여기서 컬처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는 그냥 쉽게 way of life의 의미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 삶의 방식. 특히 그 60년대 후반 이후라고 하는 함의는 후기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동자 청년 문화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역시 어떤 그 풍부한 그 뭐랄까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세례를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 어떤 스타일의 어떤 그 특수성, 그러니까 스타일,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문화적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거론되는 바로 그 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각각의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로컬리티는 분명한데, 그러니까 뭐 노동자 청년 또는 부르주아 중산층, 뭐 그 저항 문화로서 히피, 이런 어떤 구체성은 분명히 차이가 나지만 아마도 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어떤 키워드는 스타일의 정치라는 표현으로 아마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아이덴티티를,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60년대 후반 이후의 문화의 특수성은 어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스타일의 차이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그 레게 스타일 딱 떠오르시죠? 히피 스타일, 이런 어떤 펑크 스타일, 힙합 스타일, 이렇게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국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 스타일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개의 맥락이 겹쳐지는 지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결국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가장 첨예화되고 극단화된 양태로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확대 재생산에 결국 웨이 오브 라이프가 종속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문화는 정신적인 것이고 문화는 깊이이고 문화는 내면이고 이렇게 말했던 시절로부터 문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의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이행 사이에 겉보기에 다른 것이 어떤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급진적인 주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자본주의적인, 그러니까 후기 산업사회 또는 후기 자본주의 생산 양식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자본이 없이는, 그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우리 사회 특수성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스타일의 정치 또는 뭐 스타일이 갖고 있는 그런 상품성을 생각한다면 그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청년 문화 또는 다양한 대중문화가 보여주는 모호성은 과연 저게 상품 소비의 한 형태이냐. 결국 자본주의를 정당하고 지지하는 또는 자본주의에 종속되는, 그래서 결국 그 기존의 엘리트 지식인들, 그러니까 비판적인 엘리트 지식인들이 그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대중문화의 한 양태 아니냐라고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스타일의 정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 외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전복의 가능성, 실천성을 갖는다라고 읽는 방식과,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면이라고 하는 것 너머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 깊이, 내면, 뭐 실체, 이런 방식으로 아이덴티티를 바라보는 그런 문법, 이 둘의 그 문법의 어떤 전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확대냐 아니면 자본주의 안에서 일어나는 자본주의에 대한 전복이냐, 이 둘은 너무나 첨예한 갈등이어서, 근데 이제 주로 롤랑 바르트 같은 사람은 그런 스타일의 정치 또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러니까 스타일을 단순한 수능이나 또는 동일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복이나 급진화로 볼 것인가 해서 바르트는 전복과 급진화 쪽으로 가 있는 분이고, 그래서 바르트를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롤랑 바르트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부르주아 중산층 주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거를 이제 바르트는 신화라고 봅니다. 부르주아 중산층의 어떤 이데올로기 또는 부르주아 중산층의 규범이 하나의 자연으로 또는 하나의 어떤
기분,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상황 자체를 바레트는 신화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그 신화를 깨는 사람들을 신화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바레트는 그렇게 자명한 것 또는 자연으로 간주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규범, 그러니까 초역사적인, 몰역사적인 그런 규범으로 제시되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중심 문화를 어떻게 깰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한 신화학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내용이어서 부르주아 중산층의 어떤 주류 문화의 특징이 뭐냐? 결국 어떤 하나의 포지션, 어떤 특수성인데 그런 자신을 자연으로 가정하는 경향, 그러니까 생물학으로 보는 거죠. 당연한 것, 갖고 태어난 것, 그렇죠? 역사성과 무관한 것, 역사적 형식들을 규범화된 것으로,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뭐 여자가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규범화된 것으로 대체하려는, 숨기려는 경향, 세계 현실성을 자연 질서의 자명한 법칙에 따라 구성된 것처럼 제시되는 세계의 이미지로 바꾸려고 하는 경향, 은폐시키려는 경향, 뭐 이런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걸 뒤집는 거, 이걸 거꾸로 가는 거, 은폐되어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 이게 신화학자로서의 어떤 뭐 비판적 지식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